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미국에서 30년을 살아온 남자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이런 작은 나라에 뭐 볼 거 있냐는 그의 오만한 생각은 한국에 발을 딛는 순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연은 고집센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을 사랑하는 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목격한 눈부신 발견과 뜨거운 감동의 순간들을 함께 만나보세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텍사스 출신 빌 맥도웰입니다. 30년간 트럭을 몰았고 지금은 자동차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죠. 미국 도로만큼 좋은 도로는 없다고 늘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서 사는 제 딸 소피아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아빠, 한번 한국에 와서 여기 도로도 경험해보는 게 어때요? 처음엔 그저 웃었습니다. 작은 나라에 무슨 대단한 도로가 있겠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딸의 간절한 눈빛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철 한국 방문이 결정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창밖으로 보니 서울은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런, 운이 안 좋네. 눈 온 날에 운전해야 하다니. 투덜거렸더니 소피아가 웃으며 말했죠. 걱정 마세요. 한국은 겨울철 도로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렌트카를 빌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는 순간 놀라웠어요. 화면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도로 정보가 나타났거든요. 이게 뭐지? 의아해하자 소피아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블랙아이스 경고 시스템이에요. 도로가 얼어붙은 구간을 미리 알려준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시스템이었으니까요. 서울을 빠져나가는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죠. 도로 위에 설치된 수많은 CCTV들. 미국에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촘촘하게 배치된 건 처음 봤습니다. 이 카메라들은 다 뭐 하는 거야? 물었더니 소피아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 즉시 출동하고 눈이 많이 쌓인 구간은 제설차를 바로 보내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앞쪽에서 제설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을 깨끗하게 치우고 있었죠. 미국에선 작은 도시는 눈이 와도 며칠씩 방치될 때가 있는데 놀라웠습니다. 휴대폰으로 교통앱을 열어보니 더 놀라웠어요. 제설 작업 현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건 텍사스에 없는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소피아가 뿌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어때요? 한국 도로 시스템 생각보다 괜찮죠?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꽤 인상적이네. 하지만 아직 시작일 뿐이야. 더 지켜봐야겠어. 차가 달리는 동안 도로 상태가 정말 깨끗했습니다. 눈이 많이 왔는데도 미끄러움 없이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었어요.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겨울에 운전해본 경험과는 분명히 달랐죠. 창밖으로 눈 덮인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한국 도로 시스템의 효율성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아직 딸 앞에서 그걸 인정하고 싶진 않았어요. 오랜 트럭 운전사로서의 자존심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경고 시스템, 꼼꼼한 제설 작업, 그리고 도로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미국에서도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템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직 여행은 시작에 불과했지만 이미 제 고정관념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죠. 다음 휴게소에서 잠깐 쉬었다 갈까요? 소피아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의 휴게소를 떠올리며 한국의 휴게소는 어떨지 궁금해졌어요. 아빠, 저기 휴게소가 보여요. 꼭 들러봐야 해요. 소피아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죠. 미국의 휴게소라고 하면 대개 허름한 화장실과 자판기 몇 대, 그리고 패스트푸드점이 전부인데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일어나 싶었습니다. 도로 표지판을 따라 휴게소로 진입했어요. 첫인상은 생각보다 큰 애였습니다. 넓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데 소피아가 마치 놀이공원에 온 아이처럼 신나 보였죠. 아빠, 한국 휴게소는 그냥 화장실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행의 일부랍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정말 고속도로 휴게소 맞아?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내부는 마치 작은 쇼핑몰 같았거든요.
각종 음식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기념품 가게와 편의점까지 있었습니다. 심지어 마사지 의자까지 있었죠. 소피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믿으시겠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휴게소는 그냥 쉬었다 가는 곳이 아니라 여행 중 즐기는 곳이에요. 사실 아직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30년 넘게 미국 전역을 달려본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으니까요. 우선 뭐 좀 먹어볼까? 소피아가 식당 쪽으로 저를 이끌었죠. 메뉴판을 보니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햄버거나 핫도그가 아닌 소고기 국밥, 비빔밥, 돌솥밥 같은 제대로 된 한식이 있었어요. 이런 걸 고속도로에서 파는 거야? 소피아의 추천으로 소고기 국밥을 시켰습니다. 뜨끈한 국물에 고기가 푸짐하게 들어있었죠. 첫 숟가락을 떠먹는 순간 그 맛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이게 진짜 휴게소 음식이라고. 미국 레스토랑보다 맛있는데.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쪽에서 군고구마를 파는 아주머니가 보였습니다. 달콤한 향기에 이끌려 한 개 사서 먹어봤죠. 뜨끈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이런 게 미국에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모르게 내뱉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뜨끈한 어묵탕을 파는 곳도 있었어요. 소피아가 작은 종이컵에 담긴 어묵 국물을 건네주었죠. 추운 날 이거 한 잔이면 몸이 따뜻해져요. 한 모금 마시자 온몸이 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미국의 커피와는 다른 따뜻함이었죠. 화장실도 놀라웠어요. 깨끗하게 관리된 시설에 심지어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휴게소 화장실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일이야. 소피아에게 말했더니 그녀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휴게소를 둘러보다가 한 식당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최 사장이라는 이름표를 단 중년 남성이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나 봐요? 소피아가 저를 소개했고 최 사장님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한국 휴게소에서 20년 넘게 장사하고 있어요. 많이 변했죠. 예전엔 그냥 간단한 시설만 있었는데 이제는 관광지 수준이 됐어요. 최 사장님의 설명을 들으니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발전 과정이 이해되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계절마다 달라요. 겨울엔 국밥이나 따뜻한 음식이 잘 팔리고 여름엔 냉면이나 콩국수가 인기죠. 한국 사람들은 계절에 맞는 음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휴게소를 나오며 기념품 가게에 들렀습니다. 각 지역 특산물과 간식거리가 가득했죠. 소피아가 붕어빵 한 봉지를 사서 저에게 건넸어요. 이거 먹어봐요. 겨울에만 먹을 수 있는 간식이에요. 달콤한 팥소가 든 붕어 모양의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바삭한 겉면과 부드러운 속의 조화가 정말 맛있었어요. 차로 돌아오는 길,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미국에 없는 문화야. 휴게소가 이렇게 발전한 건 정말 놀랍네. 처음으로 소피아 앞에서 한국의 시스템을 인정했어요. 차에 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겨우 여행이 시작됐는데 벌써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다니.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을 하나씩 발견하는 과정이 흥미로웠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설경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여정이 더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휴게소에서 충전을 마치고 다시 고속도로로 나섰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눈 덮인 한국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소피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달리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한쪽으로 기울더니 심하게 흔들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저는 즉시 속도를 줄이고 비상등을 켰습니다. 30년 동안 트럭을 운전했던 경험으로 직감했죠. 타이어가 펑크 난 것 같아. 소피아의 얼굴에 걱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전하게 갓길로 차를 세우고 내려서 확인해 봤어요. 역시나 오른쪽 앞바퀴가 완전히 펑크 나 있었습니다. 아마도 도로 위 날카로운 물체를 밟은 모양이었죠.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거 큰일이네. 미국에서는 이럴 때 긴급 출동을 부르면 최소 1시간은 기다려야 해. 소피아는 오히려 침착했어요. 걱정 마세요, 아빠. 한국은 달라요.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어떤 앱을 열었습니다. 여기 고속도로 긴급 출동 서비스가 있어요. 위치만 공유하면 빨리 와준답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소피아가 현재 위치와 상황을 앱에 입력하고 제출했죠.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제가 물었습니다. 보통 15분에서 30분 정도라고 하네요. 지금은 주말이 아니라 더 빠를 수도 있겠어요. 미국에서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특히 눈이 내린 겨울철에는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그럼 우리 지금 뭘 하면 돼? 소피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차 안에서 기다리면 돼요. 추운데 안에서 기다려요. 차 안으로 돌아와 히터를 켜고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더 많은 눈이 쌓이면 어쩌지? 걱정하고 있는데 불과 12분 만에 긴급 출동 차량의 불빛이 보였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벌써 왔어? 이게 말이 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죠. 소피아는 뿌듯한 표정으로 웃기만 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해 보니 젊은 정비사가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타이어 펑크 신고하셨죠? 확인해 볼게요. 그는 영어로 간단히 인사하더니 곧바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바퀴를 살펴보고 도구를 꺼내는 모습이 무척 능숙해 보였어요. 손상이 심하네요. 교체가 필요합니다. 스페어 타이어 있으세요? 다행히 렌트카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있었죠. 정비사는 재빠르게 트렁크에서 스페어 타이어를 꺼내더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의 작업 속도였어요. 미국에서 본 정비사들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그것도 눈이 내리는 추운 날씨에 말이죠. 정말 빠르네요. 제가 말하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고객님이 오래 기다리시면 안 되니까요. 불과 10분 만에 타이어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손을 털며 일어선 정비사는 타이어 상태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건 임시 조치니까 가까운 정비소에서 새 타이어로 교체하시는 게 좋아요. 가장 가까운 정비소 위치를 알려드릴까요? 친절하게 가까운 타이어 매장의 위치까지 알려주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비용을 지불하려 했더니 이미 앱으로 결제 완료되었어요 라며 웃더군요. 심지어 영수증도 앱으로 바로 발송된다고 했습니다. 정비사와 인사를 나누고 다시 출발할 준비를 마쳤어요. 차에 타면서 소피아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네. 불과 25분 만에 모든 게 해결됐어. 미국이었으면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을 거야. 소피아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죠. 한국의 서비스 문화는 정말 특별해요. 빠르고 효율적이죠. 이제 믿으시겠어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이건 정말 미국보다 훨씬 낫네. 서비스의 질이나 속도나 모든 면에서. 다시 고속도로로 진입하면서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이 제 고정관념을 하나둘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휴게소도 이제 긴급 출동 서비스도 미국보다 나은 점이 있다니. 앞으로 더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기 시작했죠. 창밖으로 눈이 더 많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도로가 하얗게 변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소피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죠.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지네요. 조심해서 운전해야겠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속도를 더 줄였습니다. 타이어를 교체하고 다시 출발한 지 30분쯤 지났을까요? 소피아가 제안했습니다. 아빠, 우리 지금 바로 목적지로 가지 말고 근처 시골 마을 구경하는 건 어때요? 전통적인 한국 풍경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제안이 나쁘지 않게 들렸어요. 좋아, 한국의 시골도 한번 봐보자. 소피아가 내비게이션에 새로운 경로를 입력했고 우리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작은 지방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눈 덮인 산과 들판, 간간히 보이는 전통 가옥들. 그런데 하늘이 갑자기 더 어두워졌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눈보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불과 몇 미터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이런, 날씨가 갑자기 많이 나빠졌네. 속도를 더 줄이며 말했습니다. 소피아도 긴장한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했죠. 이 지역은 가끔 갑작스러운 폭설이 내리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조심해서 운전해야겠어요. 좁은 시골길에 눈이 빠르게 쌓이고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앞으로 OKM 지점에 작은 마을이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거기까지만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아빠, 저 앞에 오르막길이 있어요. 눈이 많이 쌓였을 것 같아요. 소피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운전 경력으로 이런 상황은 여러 번 겪어봤죠. 하지만 낯선 나라의 눈길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좁은 시골 도로의 오르막길에 접어들자마자 문제가 생겼어요. 타이어가 눈 위에서 헛돌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를 올리려 해도 차는 제자리에서 미끄러질 뿐이었죠. 몇 번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언덕길 중간에서 차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미국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견인차를 부르고 오래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견인차 부르는 수밖에 없겠네. 이 상태로는 더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소피아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기 봐요. 앞쪽을 보니 마을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눈보라 속에서도 몇몇 주민들이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삽을 든 채로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각자 삽과 빗자루를 들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지? 의아해하는데 그들이 우리 차로 다가왔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도와드릴게요. 마을 주민들입니다. 저희가 밀어드릴 테니 천천히 가속해보세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낯선 외국인을 돕기 위해 이 추운 날씨에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었어요. 마을 주민들은 이미 차 앞쪽에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삽으로 눈을 치우는 모습이 무척 능숙해 보였죠. 분명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했어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한국 시골에서는 이런 일이 흔해요. 눈이 많이 오면 마을 주민들이 서로 돕는 문화가 있거든요.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기 바쁜데 몇 분 동안 마을 주민들이 눈을 치우는 동안 한 할머니가 다가와 따뜻한 보온병에 담긴 차를 건네주었습니다. 마시세요. 생강차입니다. 몸이 따뜻해질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따뜻한 미소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었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눈을 치우던 마을 이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도해보세요. 저희가 뒤에서 밀어드릴게요. 소피아가 통역해 주었어요. 아빠, 천천히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핸들을 꽉 잡고 있어요. 주민분들이 뒤에서 밀어주실 거래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가속 페달을 밟았어요. 뒤에서는 5명의 마을 주민들이 차를 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들의 외침이 들렸어요. 처음에는 타이어가 여전히 헛돌았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차가 눈길을 빠져나와 언덕이 포장도로 부분에 도달했어요. 안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도와주신 마을 주민분들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창문을 내리고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외쳤습니다. 소피아도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건넸죠. 이장으로 보이는 분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마을에 한옥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오늘 밤은 거기서 묵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날씨에 더 가기는 위험합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차를 안전하게 주차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은 절대 상상할 수 없어. 특히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도와주다니. 소피아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게 한국 시골의 모습이에요, 아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문화예요. 특히 겨울철에는 서로 도와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실감하는 순간이었어요.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과 달리 공동체 의식이 여전히 살아있는 한국 시골 마을의 따뜻함을 직접 경험한 것이죠.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감동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장님이 안내해 주신 한옥 게스트하우스가 눈 속에서도 아름답게 보였어요. 저기가 오늘 밤 우리가 묵을 곳인가 보네. 소피아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래, 이런 날씨에 더 운전하는 건 무리야. 그리고 한국 전통 가옥에서 하룻밤 묵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걸. 소피아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운이 좋네요.
이 마을의 한옥 게스트하우스는 정말 유명하거든요. 특히 전통 온돌방이 일품이라고 해요. 마을 이장님의 안내를 따라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눈 덮인 기와 지붕과 나무 대문이 첫눈에 들어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이런 전통 가옥에서 이 추운 날 제대로 잘 수 있을까? 텍사스 출신인 저로서는 현대적인 난방시설이 없는 옛날 집에서 자는 게 걱정됐거든요. 소피아가 제 표정을 읽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빠. 한국 전통 가옥은 겨울을 이기는 지혜가 담겨 있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섰죠. 마당에 들어서자 주인 할머니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폭설에 고생 많으셨죠? 소피아가 통역해 주었고 할머니는 우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마당을 지나 안채로 들어가는 길은 이미 깨끗하게 눈이 치워져 있었어요. 실내로 들어서는 순간 예상과 달리 따뜻한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라, 생각보다 따뜻한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죠. 한옥 내부는 현대적 시설과 전통적 요소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나무 기둥과 한지 창문은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시설은 현대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느낌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세요. 소피아가 알려주었어요. 미국에서는 집안에서도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경우가 많지만 이곳에서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조금 어색했지만 문화의 차이니까 존중해야죠. 방으로 안내받았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바닥이었어요. 예쁜 무늬가 있는 고급스러운 돗자리 같은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호기심에 물었죠. 이건 온돌 위에 깔린 장판이에요. 그 밑에는 한국 전통 난방 시스템인 온돌이 있어요. 소피아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시며 무언가를 더 설명하셨고 소피아가 통역했어요. 온돌은 수백 년 전부터 한국 가옥에서 사용된 난방 방식이래요. 방바닥 아래로 뜨거운 공기가 지나가게 해서 바닥을 따뜻하게 데우는 방식이죠.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발바닥으로 느껴지는 따뜻함이 믿기지 않았어요. 와, 이거 정말 따뜻하네. 바닥에서 열이 올라오는 게 느껴져.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방 한쪽에 놓인 이불을 가리키시며 또 뭔가를 설명하셨어요. 소피아가 통역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침대 대신 이렇게 온돌방에 이불을 깔고 자는 문화가 있대요. 바닥이 따뜻하니 침대가 필요 없죠. 솔직히 바닥에서 자는 것은 처음이라 걱정됐어요. 내 나이에 바닥에서 자면 아침에 허리가 아프지 않을까? 우려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웃으시며 이불을 두툼하게 깔아주셨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전통차와 간식을 가져다 주셨어요. 생강과 대추, 계피가 들어간 차였습니다. 이걸 드세요. 몸이 따뜻해질 거예요. 소피아가 통역해 주었죠. 차를 한 모금 마시자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의 겨울철 지혜를 담은 차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설경이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아닌 조용히 내리는 눈과 고즈넉한 한옥의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죠. 저녁 식사는 할머니가 직접 준비해 주신 전통 한식이었습니다. 작은 그릇에 담긴 여러 가지 반찬들, 뜨끈한 된장찌개, 고소한 김과 밥. 이 모든 것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반찬을 매 끼니마다 준비하는 거예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한국의 식사는 이렇게 다양한 반찬이 특징이에요. 밥과 국 그리고 여러 반찬을 함께 먹죠. 소피아가 설명해 주었어요. 처음 보는 음식도 많았지만 하나하나 맛보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특히 김치는 처음에는 맵고 낯설었지만 몇 번 먹다 보니 중독성 있는 맛이었어요. 식사 후에는 방 안에서 한국 전통놀이인 윷놀이를 배웠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는데 규칙은 간단했지만 의외로 재미있었어요. 소피아와 할머니와 함께 웃으며 놀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어요.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는데 예상과 달리 정말 편안했습니다. 온돌의 따뜻함이 온몸을 감싸주었고 특히 추운 발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좋았어요. 온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말 궁금하네. 소피아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온돌의 구조를 보여주었어요. 전통 온돌은 아궁이에서 불을 피워 그 열기가 방바닥 밑으로 지나가게 하는 구조예요. 요즘은 현대식으로 보일러를 사용하지만 원리는 같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열기가 바깥의 추위를 완전히 잊게 해주었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시스템인데 미국에서는 왜 이런 방식을 안 쓰는지 모르겠어. 중얼거렸어요. 사실 요즘 미국에서도 바닥 난방을 도입하는 집들이 늘고 있어요. 그게 다 이 온돌에서 영감을 받은 거죠.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온돌방 안은 따뜻하고 아늑했어요. 이불 속에 누워있으니 어느새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미국과는 전혀 다른 공간에서의 하룻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지금은 이 경험이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내일은 눈이 그치면 좋겠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소피아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고 저도 곧 온돌의 따뜻함 속에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속에서 발견한 특별한 따뜻함. 그것은 단순한 온도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온돌의 따뜻함 덕분에 푹 잘 수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 바닥에서 자면 보통 허리가 아프곤 했는데 이상하게도 온돌방에서는 그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창밖을 보니 눈은 그쳤지만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소피아가 물었죠. 응, 생각보다 훨씬 편했어. 이 온돌 시스템은 정말 대단한 발명품인 것 같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우리는 다시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했어요. 할머니는 우리가 떠나기 전에 따뜻한 유자차를 한 잔씩 건네주셨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이거 마시면 몸이 따뜻해져요. 소피아가 통역해 주었죠. 정성 어린 배웅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제설 작업을 마쳤으니 이제 안전하게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주요 도로까지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소피아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차에 타고 마을을 빠져나가는 길, 여러 주민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해 주셨습니다. 정말 친절한 분들이네. 감동이 가시지 않았어요. 소피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정이에요. 특히 시골에서는 이런 따뜻한 인간관계가 아직 많이 남아있죠. 마을 이장님의 안내를 따라 안전하게 주요 도로에 진입했습니다. 놀라운 건 도로 상태였어요. 밤새 내린 폭설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눈을 치우다니 대단하네. 소피아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겨울철 도로 관리가 정말 체계적이에요. 실시간으로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역에 바로 제설차를 투입하죠. 제설차 한 대가 우리 앞에서 작업 중이었는데 그 효율성이 놀라웠어요. 내비게이션 화면에 새로운 아이콘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또 뭐지? 호기심에 물었어요. 노면 결빙 위험 구간 감지 시스템이에요. 소피아가 설명했습니다. 초반에 보셨던 블랙아이스 경고 시스템의 확장된 버전이죠. 이건 실시간으로 도로의 미세한 온도 변화까지 감지해서 예측적인 경고를 제공해요. 이런 세밀한 시스템이라니 발전이 정말 빠르구나. 감탄했습니다. 제가 처음 봤던 기본적인 블랙아이스 경고에서 더 진화한 시스템이 눈앞에 있었어요. 도로변에 설치된 전광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로 번갈아가며 도로 상황과 날씨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이 전광판들은 어떤 정보까지 제공하는 거야? 소피아에게 물었습니다. 단순한 교통정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기상 변화, 특정 구간의 도로 공사 정보, 심지어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휴식 권고까지 제공해요. 교통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업데이트하죠. 소피아의 설명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에도 전광판은 있지만 이렇게 세세한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건 본 적이 없어. 도로 위 CCTV 카메라들도 눈에 띄었어요. 저 카메라들의 특별한 점은 단순히 모니터링만 하는 게 아니라 AI 기술이 접목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피아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사고 징후나 위험 상황을 AI가 자동으로 감지해서 제어센터에 알려주죠. 특히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쌓인 위험 구간을 자동으로 식별해요. 한 구간에 다다르자 도로 양쪽에 눈이 쌓인 언덕이 보였어요. 저기 봐요, 아빠.
저건 눈사태 방지벽이에요. 소피아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도로변에 설치된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산에서 눈사태가 일어나도 도로까지 눈이 내려오지 않게 막아주는 시설이죠. 와, 정말 모든 것을 생각해놨네.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소피아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는 자동 제설 시스템도 있어요. 특정 구간의 도로에 자동으로 제설제가 뿌려지는 시스템이죠. 산길을 지나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또 다른 놀라운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터널 입구 전에 설치된 특별한 장비였어요. 저건 뭐지? 궁금해서 물었죠. 터널 진입 전 차량 안전 점검 시스템이에요. 과속 차량이나 위험 적재물을 실은 차량을 감지해서 경고해주죠. 특히 겨울철에는 차량에 쌓인 눈이 터널 안에서 떨어져 사고가 날 수 있어서 그것도 체크해요. 소피아의 설명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터널을 지나자 도로 한쪽에 특별한 구역이 보였습니다. 저기는 스마트 피난처예요. 소피아가 가리켰습니다. 폭설이나 재난 상황에서 운전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인데 내부에는 비상식량과 담요, 응급 의료 키트까지 비치되어 있어요. 또 위성통신 시스템이 있어서 외부와 연락이 두절되어도 구조를 요청할 수 있죠. 고속도로 한쪽에는 휴게소가 보였는데 그 앞에 전광판이 특이했어요. 저건 또 뭐야? 물었더니 소피아가 대답했습니다. 휴게소 혼잡도 알림이에요. 각 휴게소의 주차장 상황과 화장실 대기 시간까지 알려주죠. 불필요한 정체를 막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또 다른 특이한 시설도 눈에 띄었습니다. 저기는 스마트 가드레일이에요. 소피아가 설명했습니다. 일반 가드레일과 달리 차량 충돌 시 충격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내장된 센서가 충돌을 감지해 자동으로 응급 서비스에 신호를 보내죠. 겨울철 눈길 사고가 많은 구간에 특히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건 태양광 융설 시스템이에요. 소피아가 도로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도로 아래 열선을 가동시키는 친환경 제설 시스템이죠. 화학 제설제를 덜 사용할 수 있어서 환경에도 좋아요.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솔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이건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네. 한국의 도로 안전 시스템은 미국보다 몇 단계 앞서 있는 것 같아. 30년 운전 경력을 가진 저로서는 쉽게 하기 어려운 고백이었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소피아가 뿌듯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드디어 인정하셨네요. 한국은 IT 강국이기도 하지만 그 기술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항상 고민하는 나라예요. 특히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도로를 달리면서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도로 기술에 이렇게까지 투자하지 않는데 왜 한국은 이렇게 앞서 있는 걸까? 그 질문을 소피아에게 던졌어요. 한국은 국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아서 교통 안전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기술 발전에 대한 수용도가 높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미국보다 행정적 장벽이 적은 것도 있고요. 소피아의 대답이 납득이 갔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겨울 풍경을 감상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짧은 여정 동안 제 고정관념이 얼마나 많이 깨졌는지 놀라웠습니다. 미국 도로가 최고라는 오랜 믿음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저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차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미국 도로를 달려온 제게는 한국 운전자들의 행동 패턴이 무척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특히 차선 변경을 할 때 다른 차들이 보이는 반응이 미국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소피아, 내가 지금 이상한 걸 느끼는 건가? 차선을 바꾸려고 깜빡이를 켜면 옆 차들이 속도를 줄여주는 것 같은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어요. 소피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에서는 깜빡이를 켜면 대부분 양보해주는 문화가 있어요. 미국에서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미국에서 차선 변경 깜빡이를 켜면 오히려 더 속도를 내서 못 끼어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이야.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화적 차이점 중 하나예요. 소피아가 설명했어요. 물론 한국에도 난폭 운전자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로 양보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죠. 특히 고속도로에서는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다른 차들을 유심히 보니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차들의 전면 유리에 작은 장치가 부착된 것이 눈에 띄었어요.
저건 블랙박스인가? 궁금해서 물었죠. 주변을 살펴보니 다른 차들에도 비슷한 장치가 달린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요. 요즘은 전방뿐만 아니라 후방까지 촬영하는 두 채널 블랙박스가 대세죠. 소피아가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블랙박스가 대중화되지 않았기에 이런 현상이 신기했어요. 왜 이렇게 블랙박스를 많이 달고 다니는 거야? 소피아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목격자가 없으면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달기 시작했죠. 이제는 거의 필수품이 되었어요. 그럼 사고가 났을 때 블랙박스 영상이 법적 증거로 인정되는 거야? 궁금했습니다. 네, 경찰이나 보험회사에서 공식적인 증거로 인정해요. 그래서 억울한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또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두가 블랙박스를 설치하죠. 소피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에도 블랙박스가 필수였으면 사고가 크게 줄었을 텐데 생각을 소리내어 말했어요. 트럭 운전사로 일할 때 몇 번의 억울한 상황을 겪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큰 차량을 운전할 때는 사각지대가 많아서 더 위험한데 말이야.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어갔어요. 미국에서는 트럭 같은 큰 차가 도로의 왕이라는 인식이 있어. 큰 차를 조심해라는 문화지. 그런데 여기는 어때? 소피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물리적으로 큰 차가 위험하다는 인식은 있지만 법적으로는 오히려 더 책임을 무겁게 묻는 경향이 있어요. 더 큰 차가 더 조심해야 한다는 개념이죠. 이건 정말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나 트럭 운전자들이 더 조심하는구나.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서울 시내로 접어들자 교통 흐름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오토바이들이 차들 사이를 빠르게 지나다니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이 오토바이들은 좀 위험해 보이는데? 소피아가 설명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예요. 한국은 빠른 배달 문화가 발달해서 이런 오토바이들이 많아요. 사실 그들도 대부분 블랙박스를 달고 다니죠. 사고가 잦다 보니 더욱 필요하거든요. 도로 한쪽에서 교통경찰이 사고 현장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운전자가 각자 휴대폰을 들고 뭔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기 사고 난 것 같은데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아마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게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요즘은 현장에서 바로 와이파이로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스마트 블랙박스도 많거든요. 소피아의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효율적인 시스템이네. 미국에서는 사고 처리하는데 훨씬 오래 걸리는데 미국의 사고 처리 과정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더 들어갈수록 또 다른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차들이 정말 좁은 공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주차하고 있었어요. 여기 주차 문화도 좀 다른 것 같은데? 소피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주차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요즘은 대부분의 차에 후방 카메라나 주차 보조 시스템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죠. 그리고 저기 봐요. 소피아가 한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저건 기계식 주차 타워예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죠. 여러 층으로 된 자동화 주차 시설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런 건 미국 대도시에서도 흔치 않은데 도로 위에서 본 한국의 운전 문화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기술적으로 발전해 있었어요. 특히 블랙박스로 인한 투명한 사고 처리 문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국 도로가 혼잡하고 운전자들이 급하게 운전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실제로 보니 서로 양보하고 기술을 활용해 안전을 확보하는 모습이 보이네. 소피아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한국 운전자들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특히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 운전 매너도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모든 것이 기록된다는 인식이 있으니까요. 서울 시내의 호텔에 도착하기 전 저는 이 여행에서 배운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운전 문화는 분명히 달랐지만 각자의 환경과 필요에 맞게 발전해 온 거였죠. 특히 블랙박스 문화는 미국에도 도입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피아, 나 이번에 돌아가면 내 차에도 블랙박스 달아야겠다. 결심을 말했더니 소피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한국 문화의 좋은 점을 인정하시는군요. 그래,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이 나이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니 여행이란 정말 좋은 것 같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호텔 도착 후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차가운 겨울 공기를 들이마시며 지난 며칠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한국에 발을 디뎠을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미국 도로가 최고지라는 고집과 편견으로 가득 찬 텍사스 출신의 완고한 노인. 딸의 제안에 마지못해 따라왔던 저였죠. 불과 며칠 만에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선입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의 도로는 단순히 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안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어요. 블랙아이스 감지 시스템, 실시간 도로 정보, 효율적인 제설 작업까지 모두 미국보다 한 걸음 앞서 있었죠. 하지만 가장 깊이 마음에 남은 건 기술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폭설이 내렸을 때 기꺼이 나서서 저희를 도와준 시골 마을 주민들의 따뜻한 손길. 차가운 눈 속에서 느꼈던 그 따스함은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휴게소에서 맛본 정성 어린 음식들, 긴급 출동 서비스의 신속함과 친절함, 온돌방의 포근한 따뜻함까지 모든 순간이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였고 그 발전 속에서도 전통과 사람을 향한 배려를 잃지 않고 있었어요. 소피아가 제 옆에 조용히 다가와 섰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울의 야경을 함께 바라봤어요. 처음엔 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미국보다 작은 이 나라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지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이해했습니다. 소피아가 본 한국, 그녀가 사랑하게 된 이 나라의 모습을 저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미안해. 갑자기 나온 말이었습니다. 소피아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처음에 내 선택을 존중하지 못했어. 내 좁은 시각으로 너를 판단했던 것 같아. 소피아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손길에서 이해와 용서를 느꼈어요. 부녀 간의 어색했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던 편견이라는 단단한 얼음을 녹이는 과정이었어요. 미국과 한국, 어느 쪽이 더 낫다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소피아의 제안대로 지하철을 타보겠다고요. 또 다음에는 더 긴 시간을 내어 한국의 다른 도시들도 방문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튜브 채널에서 제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하겠다고 생각했죠. 선입견으로 가득 찼던 미국 노인이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마음을 열게 되었는지를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아빠, 저기 봐요. 소피아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검은 밤하늘 위로 하얀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불빛들과 함께 어우러진 눈꽃은 마치 동화 속 세상 같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어 굳어진 마음도 겨울의 차가운 얼음도 언젠가는 녹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이해와 따뜻함이 피어난다는 것을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인생의 소중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눈발 속에서 소피아와 함께 서울의 밤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감사함이 올라왔습니다. 삶은 여행과 같아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길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만난다는 진리를 한국의 겨울이 제게 가르쳐 준 것 같았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